안녕하세요. 링컨의 막 인터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면접 요령에 대해서 몇 개 설명을 좀 드릴 건데, 먼저 면접에서 좀 자주 나오는 질문을 좀 예를 드시면서 그 의도, 그 면접관의 의도 같은 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특히 오전 면접일 경우에는 면접관들이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도 할 겸 해서 아침 식사하고 왔냐 이런 식으로 면접을 물어보는데, 이게 물론 아이스 브레이킹 의도도 있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의도가 하나 숨어져 있는데 이걸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, 뭐냐면 대부분 회사에서는 오전이 제일 업무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. 근데 만약에 아침을 안 먹고 오면 오전 업무가 좀 제대로 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. 근데 많은 면접 지원자들이 저는 보통 아침을 안 먹습니다, 이렇게 답변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. 이거 결코 좋은 답변이 아니고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어머님이 차려주셔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, 이거 또 나쁘지는 않은데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, 이제 본인이 성인이고 그러면 아침 식사 같은 거는 본인이 좀 스스로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뭐 이건 뭐 하나의 예시지만, 뭐 이런 식으로 아침 식사 오늘 먹고 오셨나요? 뭐 이렇게 얘기하면, 예, 저는 평소 조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가볍게 좀 조깅이나 운동을 하고, 그 다음에 아침 식사는 주로 우유하고 시리얼, 그 다음에 뭐 간단한 토스트하고 뭐 계란 프라이 정도 하나 해서 먹습니다. 그래도 아침을 뭐 약간은 든든하게 먹어야 아무래도 그 오전에 제가 뭐 일을 할 때든 아니면 뭘 할 때든 좀 더 제가 적극적으로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침을 항상 좀 든든하게 챙겨 먹고 오는 편입니다.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본인이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,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시면서 뭐 이런 식으로,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은 거는, 이건 면접에서 정말로 많이 물어보는 건데, 본인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무엇이고 그 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나, 이런 질문을 많이 물어보는데,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은,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순간이 많거든요. 이런 순간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느냐,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물론 오래 일하면 오래 일할수록 좋지만,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신경을 써서 보는 게, 이 친구가 최소한 좀 힘들어도 5년 이상은 일할 친구인가. 왜냐면 요즘 6개월이나 1년 일하다 그만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저는 인생에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어서 뭐 그랬습니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면접관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, 그럼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곧 그만두겠군,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여러분이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본다면,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. 근데 본인이 그냥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지 않으니까 어려운 일이 지금 생각이 안 난다 뿐이지 없을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잘 생각을 하셔서, 예를 들면 육체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어도 괜찮거든요. 예를 들면 제가 뭐 롯데마트에서 6개월 동안 과일을 나르는 일을 했는데, 정말 8시간 동안에 뭐 정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일주일 할 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도 생각했는데, 제가 이 정도 일을 쉽게 그만두면 앞으로 힘든 일이 올 때 내가 너무 쉽게 그만둘 것 같다, 무조건 내가 한 2주 3주는 버텨보자. 그리고 2주 3주가 지나자 신기하게도 이 힘든 일이 몸에 붙으면서, 물론 그렇다고 안 힘든 건 아니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. 그래서 힘든 일도 단련이 되면 몸에 붙는구나, 이러면서 제가 앞으로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좀 거뜬히 이겨내길 수 있는 강한 정신력하고 체력 등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면접관이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웬만큼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그만두지는 않겠구나,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물어보는 의도를 잘 파악을 하시고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존경하는 CEO나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,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거는, 이거는 사실 본인의 가치관을 많이 알려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본인이 가까운 사람을 얘기해도 되기는 돼요. 근데 사실은 공감을 일으키기는 좀 어렵거든요.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. 예를 들면 무슨 이제 만약에 K-팝 스타 나와서 내가 자작곡을 부른다 그러면, 정말로 내가 자작곡을 잘 불렀을 때는 공감이 될 수 있는데,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, 왜냐면 뭐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일반 대중들은 그 노래를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웬만큼 잘 부르지 않고는 공감을 일으켜내기는 어렵거든요.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을 존경한다.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 있어요. 제 아버님을
아니면 뭐 어머님을 존경하는데 뭐 저희 가족이 헌신적이고 뭐 이렇게 뭐 저희를 위해서 애쓰시고 돌보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른 부모님도 그건 다 그러시거든요.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별로 공감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본인이 존경하는 CEO든 역사적 인물이든 그분에 관한 책을 좀 읽고 어떤 깊숙한 부분까지 제가 뭐 예를 하나만 들어드려 볼게요. 만약에 본인이 존경하는 경영자를 정주영 회장이라고 하는데 정주영 회장 하면 다 아는 거가 이런 거잖아요. 해보기나 해봤어 도전정신. 근데 만약에 도전정신만 강조할 땐 별로 차별화가 안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면접 답변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세요. 아, 예, 저는 존경하는 경영자로서 정주영 전 현대 명예그룹 회장님을 제일 존경합니다. 물론 저는 그분의 도전정신 때문에도 존경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분의 치밀한 계산 능력과 기획력 때문에도 그분을 존경합니다. 그분이 여러 가지 정말 남들이 볼 때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여러 건을 성공을 시켰는데 그때마다 남들이 볼 때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분 자서전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치밀한 계산력 아래에서 그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사업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무조건 도전만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서 치밀한 계산이나 기획을 통해서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계산이 나왔을 땐 정말 과감하게 도전을 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정주영 회장님을 존경하는 거는 물론 그분의 뛰어난 도전정신 때문에도 존경하지만 그분의 어떤 보통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뛰어난 문제 뭐 해결 능력이나 통찰력, 그 다음에 기획력, 계산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분을 특히 더 존경합니다. 뭔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는 조금 더 차별화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부분이나 책 같은 것도 읽어보면서 깊숙한 부분까지 좀 알아서 남들하고 좀 차별화된 답변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세 가지 질문 정도의 의도 같은 걸 조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면접 보실 때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어찌됐든 요즘은 정말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좀 차별화시킬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시고 답변들을 좀 생각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